안녕하세요. 환절기가 다가왔습니다. 기온이 변하고 날씨가 바뀌면서 몸과 마음도 지치기 십상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고 평소보다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환절기에 심해지는 스트레스가 문제인 이유와 스트레스가 악순환을 겪는 진짜 이유,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환절기 스트레스가 문제인 이유. 환절기에는 스트레스 반응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첫째,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커지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어지고 몸이 적응하려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 결과 더 피로해지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더 예민해져요. 둘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몸이 쉽게 지치죠. 감기, 목감기, 알레르기 반응이 흔해지고 몸이 약해지면서 스트레스 저항력도 낮아지게 되죠. 즉 평소 같으면 별건 아닌 스트레스에도 몸이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프니까요. 셋째, 햇빛이 줄어들면서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게 되면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불안하거나 우울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환절기에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절기 스트레스가 만성화되거나 심각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더 큰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잘 견뎌내죠. 특히 환절기 스트레스가 심각해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개념인데요. 스트레스 타겟 기간, 타겟 장기가 약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트레스 타겟 기간이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사람마다 신체적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각자의 취약한 신체 부위가 약한 고리가 있다는 거죠. 이는 스트레스 타겟 장기라고도 하는데요. 스트레스가 신경계, 자율신경, 면역체계,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주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약한 신체 부위에서 먼저 증상이 그리고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면역력이 약하거나 수면의 질이 낮은 사람들이죠. 평소에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피곤해도 깊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환절기 스트레스에 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세 번째, 평소 스트레스 관리 습관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스트레스 해소법이 없는 사람들은 작은 스트레스가 점점 더 쌓이면서 환절기에는 더 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환절기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타겟 기간 관리가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스트레스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타겟 기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 부위가 몸이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머리가 약한 사람은 두통이, 위장이 약한 사람은 소화불량이, 혈관이 약한 사람은 혈압이 오르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이죠. 단순히 스트레스 줄이자,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몸에서 가장 취약한 부위를 먼저 보호한다면, 즉 스트레스가 내 몸에 미치는 스트레스 반응 방식을 제대로 우리가 조절해 줄 수 있다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이제 타겟 기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타겟 기간 관리 통한 스트레스 관리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두통, 어지럼증이 자주 나타나는 사람은 환절기 동안은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를 조금 더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과 어깨를 자주 풀어주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깊은 심호흡과 명상으로 교감신경을 진정시켜서 혈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소화장애 그리고 복통이 자주 나타나는 사람들은요,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자율신경 균형하고 영향이 있거든요.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보다는 적당히 따뜻한 음식 위주로 섭취합니다. 그리고 환절기에는 커피나 탄산음료를 조금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위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 생강차, 대추차 등을 드십니다. 복식 호흡을 연습하여 자운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가슴 두근거림이나 혈압 상승이 나타난 사람들, 과도한 카페인과 짠 음식을 환절기 동안에는 좀 피해줍니다. 그래서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게 중요하죠. 하루에 10분 정도 햇빛을 쬐면서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햇빛이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세로토닌도 활성화시켜주는 거죠. 478 호흡법 도움이 될 것 같아요. 4초 동안 들숨,
7초 동안 멈추고 8초 동안 나이숨 4, 7, 8으로 심박수를 안정시킵니다. 근육통 및 만성피로가 심한 사람들 있죠. 가벼운 스트레칭과 온열 찜질로 근육을 위안시킵니다. 틈날 때마다 스트레칭 해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절기에는 그래서 스트레칭 빈도를 늘려야 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 바나나, 해조류를 섭취하여 근육 피로를 줄여줍니다. 하루에 반드시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저는 점심시간을 추천드립니다. 잠자고 노곤하다, 충곤증이다, 그냥 누워만 계시지 말고 조금 걸어주십시오. 몸이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면역력이 약하고 쉽게 피곤한 사람은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에 의해 블루라이트를 제한해야 됩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입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요거트, 김치, 된장 등의 섭취로 장 건강을 챙깁니다. 발효 음식을 많이 드셔야 되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고 내 몸에 취약한 기관, 즉 타겟 장기를 먼저 관리한다면 스트레스에 더 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고 계신가요? 타겟 기관을 잘 관리하면서 환절기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